구력시대는 고생대가 약 3억 3천만 년, 중생대가 약 1억 8천만 년, 신생대가 약 6,600만 년 정도 계속됐다. 좀 더 세분해보면 구력시대의 신생대 제사기인 홀로세에 이르러 인류가 지구의 역사에 발자국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래봐야 홀로세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1만 년 전에 시작돼 지구 역사 45억 년에 비하면 시작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홀로세 다음이 구력시대를 마감한 인류세이다. 지질시대 구분이라고 하기에도 짧은 인류세는 인류가 그간 지구에 남긴 흔적이 다른 지질시대와 뚜렷이 구분될 만큼 충분히 광범위하고 이질적이고 뚜렷하다. 방사능, 플라스틱과 닭, 세 단어로 쉽게 정의된다. 인류세는 지구를 플라스틱과 닭의 행성으로 만들었다. 이산화탄소와 플라스틱의 과도한 배출 등 인간의 자연환경 파괴로 지구가 전례 없는 변화를 겪었다. 구력시대 학자들이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면 신석기 지층이라고 단정짓는 것처럼 인류세의 증거로 플라스틱과 닭뼈를 지층에서 찾아냈다. 인류세의 최고 히트 음식은 아무래도 치킨이다. 치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튀김, 프라이드 치킨이다. 닭은 그 자체로는 그다지 맛있는 고기가 못 된다. 붉은 살도 아니고 오래 기르는 것도 아니다. 그런 닭의 튀김옷의 바삭한 촉감과 기름이 가져다주는 고소함이 더해지면서 신화가 시작된다. 치킨의 맛은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기름 때문이 아닐까. 인류와 가장 친밀한 가축 중 하나인 닭은 비교적 최근인 3,500년 전 가축화됐다. 동남아시아의 벼농사가 시작된 시기 닭의 조상이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오며 가축화가 시작된 것이다. 닭이 처음으로 가축화한 것은 기원전 1500년경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벼농사가 시작되면서로 나타났다. 헉, 그러다 1년에 600억 마리가 도축되고 말았다. 가장 오래된 닭의 뼈가 태국 중부 신석기 시대 유적인 반나와트에서 발견됐는데 이 뼈가 묻힌 시기가 기원전 1650년부터 1250년 사이로 분석됐다. 당시는 지역에 건식 벼농사가 도입되던 시기다. 벼농사는 닭의 야생 조상인 적생야게를 나무에서 땅으로 끌어내리는 자석 역할을 했다. 이후 사람과 가금류 사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며 가축화도 이뤄졌다. 동남아에서 가축화를 거친 닭은 기원전 800년 이후부터 그리스, 에르투리아, 페니키아 해상 무역상의 경로를 따라 아시아 전역으로 퍼진 후 유럽으로도 퍼졌다. 유럽에는 기원전 800년 이후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에서 닭고기와 달걀을 지금처럼 섭취하기 시작한 것은 3세기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닭을 숭배하고 식량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점령한 이후 닭고기와 달걀을 음식으로 대중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닭이 지금은 1년에 600억 마리씩 도축되고 있다. 돈키호테의 행적을 내가 쫓아갔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불의를 향해 돌격하는 사랑받는 광기를 배워볼 생각이었다. 이와 함께 돈키호테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이상과 현실에 대한 문제이다. 이상과 현실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치는데 보통 그 순간에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선택과 이상적이지만 위험이 따르는 선택이 주어진다. 나는 이상적인 선택을 먼저 고려한다. 그 이유는 살면서 하는 선택이 한번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우해지거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선택이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기회라고 판단을 하는 데에는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기준을 나는 맨 먼저 고려한다. 역시 대통령의 요리책 때문에 다시 등장한 설리와의 관계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복귀해야만 한다. 또 이상과 현실이라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대처하는 자세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 문제를 슬쩍 돌아가 볼 요량으로 돈키호테를 끌어들인 것인데 결국은 혹을 더 붙이고 만꼴이 됐다. 선택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실현될 수 없는 선택지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나는 이러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은 만용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꿈꾸던 기회이더라도 나의 능력이나 상황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상적인 선택이 아닌 분별이 없는 선택이 된다. 크게 다가온 두 개의 큰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은 돌아간다. 구력시대 말에 닭은 모이를 쪼다 붙잡혀왔고 세상은 종말이라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을 향해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 인류세로 발견되는 구력시대 인류는 이미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다. 모든 멸망의 신화가 작성되는 가운데 치명적인 일산화탄소를 잔뜩 품은 한 혜성이 지구와의 충돌 궤도에 들어선다. 혜성이 지구에 가까이 다가오자 대기와 바다가 교란되면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지표의 기온이 급락해 온 생태계가 위기에 처한다. 일각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위험을 눈치채고 대비를 당부하지만
악덕 기업가의 사주를 받은 무지한 정부 당국은 이러한 경고를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불순분자의 소행이라 단정하고 수배령을 내린다. 순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조치였다. 마침내 혜성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접근하면서 사상 유례가 없는 태풍과 해일이 세상 곳곳을 덮치자 사람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곤경에 놓인다. 다행히 혜성은 가까스로 지구를 비껴나가지만 계층 간 인간 간의 극심한 분열과 정말 소소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을 깊게 새겨놨다. 여기에 부가적인 다른 시나리오도 진행됐다. 신종 바이러스가 세상을 휩쓸어 인류가 식량위기에 처하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동아시아의 논밭을 초토화시키는가 싶더니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서쪽으로 번져나가 유럽까지 곡식은 고사하고 온갖 종류의 풀을 말려 죽이는 바람에 대기근이 발생한다. 이에 구대륙과 달리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아메리카 대륙과 호주는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도 인류세를 이야기하면서 지구를 지키자고 하지 않는다. 또 누구도 혜성이 다가온다고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인들은 해 뜨기 전 우는 닭을 어둠을 물리치는 힘을 가진 새로 여기고 숭배했다. 구력시대 인류세를 특징짓는 닭뼈는 매일 평균 2억 마리 이상 도살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닭이 신화적 대상에서 가축이 된 과정은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이다. 가축용 닭의 조상인 적색야게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적색야게는 아시아 열대우림에 서식하며 모습은 오늘날의 닭과 매우 유사하다. 연구팀은 사람에게 적대적인 적색야게와 친화적인 적색야게를 나눈 뒤 새끼를 계속 낳게 하고 5대째가 됐을 때 서로 비교했다. 5대가 지난 결과 사람에게 친숙하도록 길들여진 적색야게의 대사 속도와 먹이 섭취량 대비 체중 증가 비율은 놀랍도록 높아졌다. 또한 사람에게 길들여진 적색야게는 그렇지 않은 적색야게보다 더 큰 알을 낳았으며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량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닭은 가축화된 뒤에 육종으로 품종이 개량되면서 달걀을 5배 이상 낳기도 하고 900g에 불과했던 몸무게도 현재 4200g으로 거의 5배 가량 증가했다. 치킨 때문일까? 기름 때문일까? 치킨이 인기를 끄는 이유로 파우더에 들어있는 MSG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이다. 파우더의 요소 중에 마법의 가루인 MSG가 들어있다. 그러나 치킨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물 요리에 MSG가 들어있기 때문에 해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역시 튀겼다는 것이 인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튀김은 어떤 재료든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튀기면 맛이 더 고소해지고 재료는 촉촉한 상태를 유지한다. 껍질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다. 그런데 그것도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이 튀긴 닭이 유행을 몰고 온 건 우습게도 기름 사정 때문이다. 미국산 콩으로 만든 이른바 식용유가 대량으로 싸게 공급되면서 가능해졌다. 한국에서 딥프라이, 즉 다량의 기름에 재료를 푹 담가 튀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름 요리는 주로 지짐이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기름 장수가 동네마다 조금씩 병에 담아서 팔았다. 땅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정도가 식용유였다. 엄청나게 싼 식용유의 등장은 프라이드 치킨을 탄생시켰다. 사랑이란 언제나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거라고 했다. 지금 나는 내 사랑 그 깊은 뿌리를 보고 있다. 서로 남모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짧은 시간 나눈 사랑의 깊이가 이토록 깊고 크고 감당하기 벅찬 것일 줄은 몰랐다. 나는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어찌됐든 인간은 먹고 먹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설리와 함께 대통령의 요리책 추적을 기획한데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곁다리 이야기지만 설리와 굉장히 사이가 좋았을 때 고향 구역에 일찍 돌아갈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설리는 구역에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튼 그때 호구지책으로 그럴듯한 요리를 내놓는 음식점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 대표 메뉴로 닭 요리를 생각했는데 물론 치킨은 아니었다. 세상은 바뀌었고 이에 따라 닭 요리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헉, 이렇게 나도 대통령의 요리책 추적전에 휩쓸려 들어가고 마는 것인가? 프라이드 치킨의 대체품으로 먼저 고려한 것은 찜닭이다. 찜닭은 고급 닭 요리로 백숙에 비해 화려한 요리다. 고급 중에 고급으로 치는 궁중 요리인 갈비찜의 조리법을 그대로 차용한 요리이다. 소갈비 대신 닭을 쓰고 대추, 밤, 떡 등을 함께 넣어 자작하게 조린 음식이 찜닭이다. 달찜이 아닌 찜닭이라 불리는 것은 근대에 들어 경북 쪽에서 주로 발달한 외식 문화이기 때문이다. 대구에선 갈비찜이 아닌 찜갈비가 유명하다. 안동찜닭도 그런 경우다. 이탈리아 버전의 닭볶음탕인 카차토레도 물망에 올랐다.
카차토레는 토마토 소스로 간을 맞춘 닭 요리로 주재료인 닭과 와인, 버섯과 허브를 필두로 마늘, 양파, 감자 등 채소를 넣어 담백하면서도 새콤한 맛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별미이다. 이탈리아어로 사냥꾼을 뜻하는 카차토레는 야생의 닭이나 토끼 등 사냥한 고기를 이용한 요리에서 시작되었다. 사냥꾼들이 야외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던 요리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빠르게 요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꿩이나 사슴, 토끼의 수렵이 제한되었던 기간에 사냥꾼의 아내가 찾아온 손님을 굶주리게 할 수 없어 꿩 대신 닭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똥안쯔지라는 닭볶음은 중국 당나라 현종 때 개발된 것이다. 당시 호남의 동안현에는 늙은 노파가 운영하는 조그만 음식점이 있었는데 하루는 장사꾼으로 보이는 손님이 뒤늦게 와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내오라고 청했다. 다른 재료가 다 떨어지고 없어 닭 한 마리를 구해와 바로 잡아 고기를 잘게 썰고 파, 마늘, 생강, 고추 따위와 함께 뜨거운 기름 냄비에 넣고 볶다가 다시 술, 식초를 넣고 졸여 내놓으니 손님이 맛있게 먹고 크게 칭찬했다. 닭에 대해 최소한 이 정도 예우는 해줘야 한다.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일품 요리로는 찜닭이나 닭볶음이 유력해 보였다. 그러나 마음의 여유도 없고 꼭 해야겠다는 열정도 없어 말 그대로 가장 쉬운 것, 치킨 수프로 만족하기로 했다. 한때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우리말로 믿져봐야 본전 혹은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의미가 치킨 수프다. 치킨 수프는 만들기 쉬운 만큼 세계적으로도 여러 버전이 있다. 폴란드에는 닭고기 맑은 국인 로스스쿠리가 있고 미국에는 쌀이나 파스타를 넣어 끓인 치킨 라이스 수프와 치킨 누들 수프가 유명하다. 설리의 소식은 너무 늦게 도착한 것일까? 문득 설리가 급하게 연락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자 치킨 수프로는 헛헛해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 또 한편으로 대통령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하나씩 의미를 담은 요리책의 레시피를 만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